자, 62번 유치권 문제 보자고요. 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유치권에서는 65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시험장에 반드시 만나겠지, 이 친구들은.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론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별거 아닌데 나머지가 중요해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맞는 지문.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해 줬어. 자, 필요비는 기간 유예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유익비는 기간 유예 제도가 있어요. 판사님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3개월 유예 주세요. 유예 제도가 있어. 그래서 법원이 그래, 너 3개월 뒤에 줘라. 유예 줬어. 유예 줬다면, 인정했다면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비록 유익비 상환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풀고 돌려줘라. 유익비는 기간 유예 제도가 있다. 필요비는 기간 유예 제도가 없다. 이 지문은 맞아요. 그런데 1번 지문 너무 유명하죠. 1번 봐볼까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땡. 채권을 받을 돈과 채권과 점유의 선후는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따라서 채권이 먼저, 받을 돈이 먼저 발생하고 1년 전에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그 물건 점유해도 되는 거고, 점유한 후에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관계없는 거고, 전혀 관계없다. 이걸 우리가 받을 돈, 채권의 발생과 점유의 선은 관계없단 말을, 채권과 점유와의 견연성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로 표현하는 거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참 이 표현 방식도 어려워요. 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발생과 점유의 선 논할 필요 없는 거야. 인정된다. 2번 볼까요? 취득시효 20년이야. 유치권 점유해야 돼. 그러면 20년 부동산 취득시효 되려면 그 20년간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 관계. 20년 간접 점유 20년 되면 취득시효 될 수 있어. 유치권의 점유도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도 관계없어. 간접 점유 유치권 성립돼요. 그런데 다 되는데 단 이 경우만은 단 이거네. 유명한 문장이죠. 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잖아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을 채권자 간접 점유한 경우, 이 경우만은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없어. 채무자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압박을 가합니까? 네 물건 찾아가, 돈 갖고 찾아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을 채권자 간접 점유한 경우만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그래야죠. 그렇죠? 유명한 문장들이네. 세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자는 점유 보호청구권, 점유권의 기나 물권과 유치권의 물권을 받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유치권의 기나 물권청구한 말은 존재치 않아. 뭐만 있어야 돼? 점유권의 기난, 점유청구권만 갖는다 그래야지. 유치권이나 물권청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틀렸죠? 네, 지문은 다 중요한 지문들이네요.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63번 볼까요? 3번에 민법상 유치권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지문 잘 보자고요. 참 지문이 어려워. 그런데 1번이 틀렸는데, 정답이 1번인데 왜 틀렸나 먼저 볼게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며 점유가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 받을 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가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게 헷갈리잖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편이 이렇게. 유체 행사하는 것이 받을 돈, 세탁비 채권, 수선비,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 정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유치가 행사하더라도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받을 돈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피담보 소멸 걸린다는 말을 유치 행사가 피담보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잔전 그냥 요령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은 계약 해제 원상회복은 소멸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 미친다는 단어는 다 틀려. 영향 미친다는 단어는 다 틀려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단어는 다 틀려. 다 우리는 어디를 배워도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질문이 다 맞는 질문이야. 참 국어학적 해석하기 힘들지만 이제 요령도 부려야죠. 어딜 배워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없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 여기뿐 아니에요. 무조건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어딜 해도. 이 국어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잖아. 근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가 표현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틀렸어요. 그런데 4번 질문 맞는 질문인데 4번 봐볼까요? 채권의 발생과 받을 돈과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에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변현성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요한다. 단어 조심하셔야지. 그냥 채권과 목적물이란 말 절대 안 나와. 점유와의 견현성은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참 국어학적 표현이 어렵잖아. 근데 채권과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에 있는 견현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아, 그들은 왜 이렇게 묻는지 몰라. 조심조심. 채권의 발생과 점유하는 목적을 사이에는 견현성이 있어야 한다. 요한다. 하여튼 채권과 점유하는 요하지 않는다. 요거 좀 조심하셔. 아니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헷갈리는 문장이야. 이런 문장들 잘 봐주시고 64번을 볼까요? 어딜 배워도 영향을 미친다고 다 틀린 질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 표현하는 거. 이제는 할 수 없어. 요령도 좀 익혀야지. 64번 문제는 중류에도 어떻게 중요해요? 중류에도 너무너무 중요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해. 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최근에.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 줄줄줄 나와야 돼, 줄줄줄.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에 저당 효력이 미치는 범위, 목적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저당 효력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기억에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증축된 건물. 아, 뭘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이거를? 부합물. 부합물은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하면, 독립성을 구비해버리면 구분 건물이 되는 거야. 구분 건물이 돼버리면 미치지 않아. 근데 저당의 건물에 옥상에 뭘 졌는데, 창고를 졌는데, 이게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해서 구분 건물이 되지 못했다면 부합물. 부합물에는 미치는데, 그 부합물이 설령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미친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감정평가 누락됐더라도 함께 경매당하는 것이다. 감정이 누락된 것도 미치는 것이다. 니은번 어려운 질문도 좀 있네요. 니은번에 저당 목적물의 부속 건물. 부속 건물이 뭐예요? 저당 목적물의 부속 건물. 이 부속 건물을 우리가 종물이라는 거예요. 종물. 가옥을 저당 잡았는데 가옥 옆에 창고가 하나 서 있어. 가옥 옆에 차고 건물이 하나 있어. 이 부속 건물 종물이라고 하는 종물. 그런데 저당 잡은 건물의 종물이라 볼 수 없는 것을 가옥을 저당 잡았는데 그 가옥 딸려는 창고가 아니야. 옆집 창고. 그 옆집 창고를 저당 건물의 종물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야.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 이걸 종물이라 보고
부속건물 여부와 함께 경락을 허가해버려서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버린 거야. 자, 경락자. 이 부속건물이 아닌 것을 부속 오판해서 경매받은 것을 나중에 봤더니 저당자가 경매단 건물의 부속건물이 아니래. 그 부분의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미치지 않아, 판례가. 부속건물이 아닌 것을 오판하여 부속건물이라 보고 잘못 경락했더라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락자는 그 부분을 인수받을 수 없다는 거야. 미치지 않아요. 디귿번 잘 봐보세요. 이거 대표 속이는 문장이에요. 저당 토지를 토지 임찬 후부터 동의 얻은 자가 치면 수목. 원래 부속물, 종물도 상대방의 정당 권한에 의해서 부속인 부속물에는 미치지 않아. 근데 누구 동의를 얻었다는 거야? 임차인 동의를 얻어야 돼?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지. 이게 전차인이야. 임차인 동의 얻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건 정당 권한이 있어. 빼고 용매해야 돼, 그거는. 근데 임차인, 임대인 동의를 얻었어야 돼. 임차인 동의 얻은 것은 소용없기 때문에 다 토지의 부합물이야. 부합물 미쳐요. 니을번에 어쩌서나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저당이 잡혔는데 맨 밑에 보면 나중에 그 저렴한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뭐예요? 대지 지분. 302호를 저당 잡았는데 302호 저당 잡힌 그 아파트 소유자 사후에 나중에 대지 지분을 취득했어요.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저당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수목은 수목인데 명인방아처럼 수목에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냥 수목 그러면요. 미쳐요. 임목부에 등기된 수목은요. 안 미쳐요. 농작물, 토지 위에 농작물은 안 미쳐요. 안 미쳐. 그렇죠? 네. 임목부에 등기된 수목은 토지 독립한 부동산이야. 명인방아 같은 수목은 빼고 용매하지. 그렇죠? 농작물에도 미치지 않는다. 잘 미쳐야 돼 여기. 곱게. 그래요. 곱게. 벽에다 바르면 안 돼. 기역, 디귿, 니을 미치는 거. 한 번씩 읽어주셔야죠. 다시 한번 65번이요. 65번. 저당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대상이 안 되는 걸 봐요. 대상이 안 되는 거. 저당 못 잡는 거 그래요. 못 잡는 거. 일단 전세권, 저당 잡으면 못 잡아요. 잡을 수 있어.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이외에 저당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우리 민법은 두 개밖에 없어. 지상권, 전세권. 다른 권리 못 잡아. 지역권, 저당 못 잡아. 전세권, 지상권 잡고요. 농작물 잡아요? 무슨 농작물을 잡아? 농작물을. 디귿에. 잘 봐보세요. 디귿에.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을 건축하여 등기한 주택. 남의 땅 무단 지어서 이 무단을 지은 주택을 등기를 냈대.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명의마저 수목에는 잡으면 못 잡아요. 못 잡는다 해야지.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은요. 임목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에 잡을 수 있지만 명의마저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 대상될지언정 팻말에다가 철조망에다가 저당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될 수 없는 건 몇 개요? 니은 성숙한 농작물 니을. 이거 못 잡아. 요거. 여기서 약간 함정이 바로 디귿이 되는 거지. 디귿을 고민할까봐. 남의 땅에 무단 지은 건물도 건물이 보존등기 났다면 건물 지은 사람이 저거 잡을 수 있냐? 아, 등기부 있잖아. 건물 등기부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못 잡는 건 두 개. 두 개. 니을은 못 잡는다. 기역, 디귿은 잡을 수 있다. 자, 66번 볼까요? 저당 토지 위에 신축 건물, 일괄 경매청권 줄줄 나와야죠. 나대질 때 저당 잡았다가 나중에 건물이 신축돼 버리면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일괄만 신청권은 토지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괄 경매라는 법은 없다. 또 다시 일괄 경매했더라도 토지의 경락 때문에 돈 받아가야지. 일괄 경매했더라도 건물의 경락 돈 받을 권리는 없다. 또 일괄 경매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일 때, 동일인일 때만 일가경매하는 거지. 건물을 신축해서 삼자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경매 당시에 토지 저당 설정자가 신축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면,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때는 일가경매할 수 없다. 아무튼 일가경매도 아니야. 동일인일 때만. 그 일가경매할 수가 할 수가 없어서 토지만 경매했다.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위에 신축한 건물은 법정상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말하는 법정상권은 토지의 저당자 볼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어야지 법정상권이지. 토지의 저당자가 없었던 건물을 나중에 신축해서는 비록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다. 그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아도 법정 이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최근은요. 최근에 7번 본 시험에서 이 일가경매권은 3번 나왔고 7번 본 시험에서 법정은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걸 잘 물어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1번 볼까요? 일가경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저당 설정자가 잡힌 사람이 신축한 건물에 소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이때만 일가경매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다 틀린 질문 나머지들. 네. 왜 틀렸는지 한 번씩 읽어만 봐도 돼. 읽어만 봐도 이것들은 다 틀린 질문이다. 특히 5번 질문 보면요.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받을 돈이 충분하더라도 건물까지 일가경매하는 거 과잉경매다, 과잉경매가 아니다. 과잉경매가 아니다. 이 과잉경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잉경매가 돼버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하시켜버려. 과잉경매가 아니다. 따라서 허용된다. 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67번 문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67번 문제. 최근은 이런 스타일 문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봅시다. 67번에. 갑은 건물에 1번 저당을 취득했고, 그럼 갑이 1번 저당권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고, 이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고, 순서대로 보는 거야. 순서. 등기가 이렇게 돼 있겠지, 이제. 이렇게요, 순서가. 그 병이라는 애가 2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전세권이 저당 사이에 껴있네. 샌드위치로 껴있네. 그런 다음에 2번 전세권, 경매 신청 전에, 경매가 신청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자 정이라는 사람이 수리비에 안 줘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야.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유치했다면 경락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인도거절할 수 있어요. 4명이 나왔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질문 볼게요. 1번 질문. 맞았나? 틀렸나 보자. 1번 질문이요. 1번에. 갑이 누구요? 1번 저당권자 갑이 경매를 집어넣었어. 경매를 집어넣어서 누가 이 건물을 매수하면, 다른 말이 뭐예요? 경락받으면. 매수 경락이죠. 경락하면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유치권은 소멸치 않아. 소멸치 않기 때문에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하면서 대항할 수 있어요. 경매 등이 나기 전에 점했기 때문에 경락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틀렸네? 유치권 제해야지. 2번에 의뢰 전세권자의 2번이요. 전세권 의뢰 경매 신청으로 누가 이 건물을 매수 경락받으면 앞섰던 1순위, 앞섰던 갑의 저당권과 유치권 이 두 가지는 경락이 되어도 존속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저당권. 모든 담보물권은 누가 경매를 집어넣어도 경락이 되는 순간 모두 소멸해야지. 살아서 경락자 쫓아가는 저당권은 없어.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이제 얘가 1순위, 2순위 여기 들어가야지. 저당권이 경락되는, 살아서 경락 쫓아가는 저당권이 어딨나. 다 소멸하고 배당 순위만 남는 거야. 틀렸어. 3번에. 병이 얘네, 2번 얘.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물한 사람이 이 건물을 매수하면, 경락되면 청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맞았네. 유치권은 소멸치 않고 경락자한테 뭐 할 수 있다? 경락자에게
인도 거절하면서 다양할 수 있다. 이거만 지금 나머지 다 선물해야지. 그럼 맞는 질문 몇 번이야? 3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봐야지. 1, 2, 3번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68번은 제가 꼽는 예상 문제예요. 저당은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 구제. 특히나 68번. 자, 68번 보시면 갑은 채무자 을소 살림에 저당을 설정했다. 갑이 저당권자예요. 그 채무자 을이 이 저당 잡힌 살림을 벌목하기 시작했다. 저당권자 갑에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저당물을 침해해서 담보가치가 손상, 하락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저당권자 갑은 4가지 권리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4가지. 자,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1번에 침해자가 채무자 자신이 침해하기 때문에 을은 채무자 자신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옆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적을 거예요? 따라 채권자 갑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장 오늘 돈 갚아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채무자 고의가지고 담보치가 때려부시고 손상시켜버리면 인간의 신의치 위반이잖아. 그러면 변제 도래선이라도 너 2022년 갚기로 한 돈 당장 오늘 돈 갚아라. 그럼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시 변제해야 돼. 변제 못하면 당장 갚아라. 못 갚으면요. 못 갚으면 즉시로 이제 경매를 신청해버리는 거지. 돈 갚은 날짜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지난번 다 때려부시는데 응?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손상 훼손시키는 것은 인간의 신의치 위반이야. 너 기한이익 상실했어. 당장 갚아. 못 갚으면 즉시 경매하는 거야. 두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침해로 감소된 담보가치 보충할, 담보 제공해달라. 담보를 보충해달라. 네가 다 벌목하는 바에 담보 하락했어. 추가 담보 제공해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세 번째, 갑은 이미 체벌 벌목되어 반출된 목재에 대해서도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본래 장소에 갖다 놔라. 본래 저당자가 이미 갖다 싸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목절반환이 아니라 결과 제거, 방해 제거. 기억나시죠? 반출된 담보물을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목절반환이 아니다. 네 번째, 저당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해서 저당한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말 틀려요? 틀렸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침해 결과 내 돈을 다 못 받게 됐을 때는 손이 있는 거지만 침해했지만 내 돈 받는 데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언제 손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받을 때 모자랄 때만 행사하는 거니까. 틀렸네. 5번은 뭐 논할 거 없죠. 중단하라, 중지하라. 물관청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 잘 봐주셔야 돼. 특히나 뭘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내가 체크한 것들은 특히나 좀 잘 봐주시죠.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69번 볼까요? 또 69번이야. 뭐 우리 주특기지 뭐. 근저당 눈을 감고도 눈 감으면 안 되지. 눈만 뜨면 맞출 수 있어. 눈만 뜨면. 맨날 똑같은 지문이야. 똑같은 지문이 너무 중요한 지문들이야.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나 먼저 볼게요. 근저당 2번 봐보세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 기재된 채권이 초과하고 있어요. 실제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미 땡.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보증 대의변제할 때는 초과하는 전액을 변제하는 것처럼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때는요, 초과하는 전액을 변제하여야 걔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아니라
아주 대변주할 때 채권 최고액까지. 이미 틀렸어,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장. 자, 1번 질문 볼까요? 줄줄 나와야 돼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모든 근저당에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채권 최고액이란 판례가 한번 볼게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우선 한도는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줄줄 나와야 돼. 너무너무 유명한 그 지문들. 응? 근저당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나와. 작년에 선생님들 근저당 나온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저당 보지도 말라고 했어. 난 나온다 그랬어. 왜? 요즘 중요민법은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내.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점점 출제 경향이. 공동저당 잘 쓰지도 않아. 옛날 계산해라. 안 나와. 잘 그냥. 올해 나올 수도 있어. 자, 1번 좀 유명한 얘기죠. 3번 얘기 볼까요? 근저당 맞는 질문인데, 근저당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증권변도 확정된 경우,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채권의 동그라미 채권, 확정된 이후에 채권이면 원본 채권 더 이상 증감 변동해봤자 보호받을 수 없으나 확정된 이후에도 이자 채권은 확정된 이자 채권은 계속 증감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확정된 이후에 원본 채권 더 이상 증감 변동하면 안 돼. 그래봤자 보호받아. 하지만 이자 채권은 계속 발생하는 거야. 늦게 경매되면 경매에서 이자 팍팍 붙는 거야. 응? 이해되시죠? 이자 채권도 증감 변동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질문 다 봐주셔야죠. 4번, 5번 질문 오겠죠. 다 좋은 질문들이었어요. 9번. 70번 볼까요? (70번에) 보면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이요. 에이 뭐 정답이야 뭐 이거야 껌이지 껌. 5번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 격지자끼리는 승낙 뭐였을 때? 발신 시에 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격지자도 청약이 발신주예요? 승낙이 발신주예요? 승낙. 격지자건 대화자건 모든 청약은 다 도달 시에. 청약은 발신주의가 없어. 시험에 살짝 속인단 말이에요. 청약도 도달주의 원칙이나 격지자 간에는 청약도 발신시에 청약이 발신주의가 아니라 승낙이 발신주의야. 청약 발신주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틀렸어. 그 다음에 뭐 2번 지문 뭐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죠. 2번 지문 교차 청약 533조. 4번 지문 뭐 맨날 이 지문이죠 뭐. 4번 지문 의사실현 531조. 의사실현의 계약의 성립시기는 교차청약 언제 성립해야 계약은요? 양청약이 도달하는 날에. 청약은 발신주가 없잖아요. 살펴본단 말이에요. 교차청약은 양청약이 발신할 때가 아니라 도달시. 마지막 청약이 도달하는 날에. 의사실현 계약 성립시기는요.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청약자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줄줄 나와줘야죠. 오케이. 71번 볼까요? 계약법 문제는 서론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계약 총론에서 뭐 동시항명권, 뭐 3절한 계약, 계약 해제 뭐 이런 데가 좀 어렵지. 서론 파트. 응? 총론이 5문제, 6문제 나오는데 2문제는 일단 먹고 들어가야 돼. 계약 청약 승낙, 계약 성립 2문제 나올 테니까. 71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봐야죠. 71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쌍무, 내가 그림 안 그래요? 쌍무는 모두 유상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 아유, 참 교육의 심은 무서워. 처음에는 그 뭔 소리인지 막 헷갈리더니 이제는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거 봐. 그래요. 반복이 무서운 거야. 증여,
사용대처 다 뭐예요? 증여 사용대처는 무상. 무상은 모두 쌍무다. 왜 틀렸죠? 무상은 모두 편무다. 무상이며 쌍무는 없다. 사용대차 무상을 빌려주는 거. 증여 무상. 무상 모두 편무다 그래야지. 무상계약이면 무상이 쌍무는 없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림. 틀렸네요. 4번 좀 봐볼까요? 우리가 계약이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구별한 실익은 왜 구분하는 거냐? 유상에 한해서 오염부담 문제가 이미 땡. 유상이냐 무상을 구별하는 것은 유상계약에는 담보책임이, 무상에는 담보책임이란 말이 없다.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유상이기 때문에 매매한 목적물에, 임대준 목적물에, 교환한 목적물에 하자함이 있다면 법정을 담보책임 전한다. 담보책임. 그렇죠? 뭐 볼고 5번에 교환, 매매, 임대차. 이거 뭐예요? 채권행위. 매매계약 맺고 교환, 임대, 채권행위는 목적으로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을 갖고 있어 이미 땡. 채권행위는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도 유효하다.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타인의 것을 임대하고 유효하다. 하지만 처분행위, 등기는 우리 처분행위랑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꼴 물권행위, 그냥 등기는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등기는 그것은 무효.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는 무효. 다르죠? 이거 한번 연습해야 되죠. 자, 뭐 별거 아닌데 72번 볼까요? 약관.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틀린 것부터 볼까요? 틀린 것부터. 틀린 게. 자, 보면 일단 틀린 게 3번부터 볼까요? 3번에.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한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이 중요부분을 잃어버리면 설명해야 하고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또는 아무리 중요부분이라도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또 하나는 아무리 중요부분이라도 이미 부연 설명에 불과한 부분은 또다시 설명표가 있다 없다? 없다. 설명표가 면제된다 그래야죠. 이미 3번 틀렸어요. 그런데 1번 질문은요. 약관은 신의 측에 따라 공정의 신의 측에서 축 개통신고 4-5단어 기억나시나요? 축 개통신고 신의 측에서 공정의 그리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아닙니다. 모든 고객에 똑같이 동일하게 해석한다. 무슨 해석 원칙?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 동일하게. 사람에 따라 고객에 따라 차별을 주면 안 된다.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동일하게. 이걸 우리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관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한다. 이거를 통일적 해석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면요. 그 사람의 직업, 나이, 등등, 경력 등을 고려해서 약관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사람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때 개별적으로 그러면 주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하면 안 된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 똑같이 해석해라. 객관적 통일적 해석 원칙. 아니 된다 그래야지. 1번 틀렸네요. 3번 반증 1번 틀렸어요. 오케이. 5번 지문. 중요하죠? 1분모의 법리. 5번 지문. 약관의 조항이 명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어떤 약관, 불공정한 조항이 되어서 그 조항이 무효돼 버리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3번이에요. 3번. 그렇죠? 3번. 1번은 맞잖아요. 모든 고객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동일하게 해석해라. 통일적 해석이 맞다. 1번 맞고 5번 맞고 1분의 법률 반대 특례. 5번 다 맞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 이 정도. 자, 그런 다음에 74번
73번 볼까요? 자, 73번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이제 대답도 못해. 기력이 떨어져갖고 이제 다 죽어가요. 다음 중 좋은 문제죠. 이거요.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거. 계약자 과실 책임을 고르래요 지금요. 자, 1번 볼까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1000평을 매매했는데 실제 면적은 950평밖에 안 되더라. 계약 면적, 실제 면적 미달될 때, 수량 부족할 때, 이때 뭘 묻는 거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야. 이거는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해달라.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계약을 해줘야 한다. 이거는 일부 불능이잖아. 일부 불능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넘어와야 돼. 전부 불능이 돼서 모여졌을 때만 계약 체결할 책임이죠. 이건 매도인 담보 책임이고. 이번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토지 전부가 수용됐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이때는 뭐다?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전에 이미 수용된 토지야.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 넘어간다. 몇 번? 2번. 그러면 3번은 뭐냐? 3번은 가옥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제3자의 방화로,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 3자의 방화로 가격이 전부 전환됐어요. 매도인 잘못도 아니야, 매수인 잘못도 아닌 천재지변이나 3자 잘못으로 뭐죠? 우연부담. 또 우연부담. 네 번째,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 체결된 후에 그 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과실로 이 그림이 파손됐어.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그럼 뭐예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야. 이거 우연부담 문제가 아니야. 지 잘못으로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져야 돼. 5번에 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소유과 이전 느낌을 마쳤으나 후에 저당 실행됐어. 왜? 매도인이 안 갚은 거죠. 매수인이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경매 실행되는 다음에 매수인이 권리를 잃게 돼버렸어. 뭐죠? 저당권 실행 경매에 따른 담보 책임.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가는 거야. 매수인이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저당권자 경매 실행으로 소위 잃게 됐을 때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 넘어가야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4번부터 10분 쉬었다가 할게요.